앞에 불 좀 꺼주세요. 내 말은 앞에만 끄면 될 것 같은데 뒤에는 못 켰나요? 이게 소울수줄만 이 정도면 될까? 아니면 좀 바꿔야 될까? 이게 따로가 안 돼요. 전체랑 돌려서 키는 조명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끄는 게 나을까요? 네. 건강에 좋으시면 네 그렇게 돌려서 키는 이걸로 네네 이렇게 맞아요. 오늘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CT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MR은 저도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아는 수준만큼 제가 이해한 만큼만 제가 전달해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MRI는 이제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이라고 한글로 하면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공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자화, 마그네티즘, 그리고 이제 세차 운동이라고 프리세션, 그 다음에 이제 라모 프리퀀시 이런 거를 이제 MRI를 보시면 이제 이게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사테이션이라는 게 있고 이제 익사테이션 했으니까 이제 릴렉세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릴렉세이션이 이제 물질마다 다르다. 요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MRI 이제 영상을 찍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신호를 우리가 알게 돼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때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건 시퀀스마다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은 가장 간단한 시퀀스만 이제 보게 될 건데 그럼 복잡한 시퀀스 이거의 변종들이에요. 이제 전체 이해하시면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이제 TRT라는 걸 이제 사용해 가지고 이런 이제 티슈 간의 컨트라스트를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RI는 보면 앞에 웨이티드가 있어요. T1 이미징이 아니에요. T1 웨이티드 이미징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인공지능이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T1을 시퀀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아시는데 T1, T2를 이제 앞으로는 이미징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약간 희망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장 유명한 이제 스핀 에코나 그레디언트 에코 또는 인버전 리커버리 같은 걸 살짝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K 스페이스 뭐 그레디언트 에코 이런 것도 좀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볼게요. 좀 천천히 갈게요. 이제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물어보세요. 네. 생각보다 어려워서. 네. 그래서 이게 마그네티즘 프리세션이라는 것도 이제 재밌는 게 저도 이제 원자 핵공학과를 나왔지만 사실 원자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과학잡지 이제 뉴턴 같은 걸 보니까 이제 그때 되게 쉽게 설명해 준대. 거기서 원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원자가 이제 우리 옛날에는 원자가 원자 핵과 이제 전자가 있다 이것만 밝혀도 엄청나게 컸잖아요. 이게 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약간 비유를 들어보면 우리 축구장 있어요. 축구장 외곽으로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 원자 핵은 중심에 있는데 그게 크기가 축구공만한 거예요. 축구공만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밖에서 보면 개념이 이제 모르겠는데 안에 이제 축구공만한 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렇게 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전자가 있는데 축구장이야. 축구장 바깥쪽으로 굉장히 작은 입자 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에 있는 그 원자 핵도 보면 되게 작은데 여기 축구공만 하고 탁구도 안 되겠죠, 그죠? 이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 요만 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사실은 여기는 이제 그 양성자만 갖고 있는데 양성자랑 중성자가 이제 같이 있는 게 원자 핵이거든요. 그 원자 핵을 보면 이 축구공만한 원자 핵을 보면 여기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기 뭐 하고 있냐? 요 축구는 돌아! 축구는 돌아!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프리세션이라고 해서 이제 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원자 핵을 보면 차지가 있잖아요. 차지가. 양성자라는 차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기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가 움직이고 있으면 뭐가 생기죠? 네, 자기장이 생겨요. 네, 이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 스핀이 있어요. 스핀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 이게 도는데 축구 요래 돌면은 이쪽으로 하면 어때요? 요래 돌아가지고 요래 돌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자기장이 생기지. 그 반응하는 그러면 이쪽으로 자기장이 생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있습니까요? 네, 프레밍이 어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유도 이제 뭐 자기장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다 이제 이게 장면이 뭐냐면 그러면 자기장이 변해도 여기 만약에 이제 우리 전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자기장이 여기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도 어떻게 돼요? 전하라 움직이는 거예요. 전류가 흘러요. 유도 기전자라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안테나의 원리 이거죠, 그죠?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 놓고 이 루프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전자기장이 하는데 자기장이 변화하면 뭐예요?
이게 전류가 그러죠. 전류를 센싱하는 게 다 안테나의 원리들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게 그 MRI 하던 사람들은 그 안테나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진화하는 사람들. 뒤에 좀 자세히 보시게 되는데. 여기 이제 요거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근데 이렇게 해요. 양성자 숫자가 똑같은 거야. 짝수기야. 그럼 얘가 돌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 쌍으로 돼 있어. 쌍으로. 이렇게 돌고 있으면 센시가 너무 밖에서 보면 넷 폴스가 0이거든. 그래서 이게 이 자기 이게 모멘트라고 다이폴 모멘트 이게 요런 거 한 개야 입자가. 그럼 이렇게 돌면 보이겠지. 뭐가 약간씩 흔들림이 있어. 근데 두 개가 쌍으로 다 이렇게 맞춰져 이렇게 돌면은 얘가 돌고 있는지 안 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쌍으로 된 건 다 안 돼. 이것도 쌍으로 되면 안 돼. 그리고 이것도 보면 다 쌍이잖아요. 안 돼.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쌍이 아니죠. 홀수지. 그래서 돌면 살짝 보여요. 이것도 뭐예요? 홀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때 이제 아토믹 넘버라 이제 매스 넘버가 이제 하나라도 홀수가 있어요. 다 짝수면 안 된다는. 여기에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걸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MRI로 찍을 수 있는 원자는 뭐가 있냐? 원소는 그냥 수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소는 뭐예요? 하나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이게 내추럴 이게 뭐냐면 아이소토프 어버넌스라고 원자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수소 이렇게 하지만 수소도 보면 변종들이 있어요. 이제 그 핵종들이 있는데 그 다른 핵종들이 우리는 그냥 수소라 그러면 다 수소 대개는 다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달려있는 수소를 말해요. 근데 뭐냐면 중수소가 있어요. 중수소는 뭐냐면 두테륨 해가지고 중성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성 두 개가 있는 삼중수소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아주 작아. 그래서 대개는 보면 이런 것만 찾는 거예요. 수소 원자는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뭐에 있어요? 모든 우리 물질을 구성하는 우리 그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게 다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 단백질을 보면 다 CHO, CHO는 다 돼. 근데 C는 디텍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뭐냐면 13이잖아. 이거는 핵종이 다른 거예요. 뉴클리 핵종이라 해가지고 이거 방사선을 띄는 건데 실제로 자연계에서 1% 그러니까 모든 탄소 중에 1%만 이게 MRI 찍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겠죠. 그죠? 그래서 잘 찍기 어려워요. 그래서 잘 안 찍고요. 그 다음에 이거 플로린도 보면 뭐 있긴 하지만 잘 찍진 않아요. 이것도 보면. 그리고 요거는 좀 봐야 되는데 이 나트륨은 뭐 자연에 많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인체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뭘 역할하죠? 우리가 배웠는데. 전해질이라고 신경이 전달될 때 나트륨 칼륨 펌프라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전위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신경이 전달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이제 전해질 다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의 그 생리학적 피지올로지에 영향을 줘가지고 요거를 찍는 걸 봤어요. 예, 수소 아니면 이 나트륨까지는 봤는데 다른 건 내가 찍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내가 MRI 할 때 많이 돌아다니는데 요거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은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원자 핵이 있는데 그 원자 핵이 우리가 뭐 보이진 않지만 이게 우리 전자가 돌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사실 본다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이제 하여튼 본다고 생각하면 이 안에도 보면 요 원자 핵도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으면 뭔가 이제 그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까? 자연계에 많아. 수소가 엄청 많아. 그러면 얘네들이 뭐예요? 우리가 그냥 학생들 막 풀어놔보면 운동장에 어디에 가 있는지 랜덤이지. 얘도 그래서 방향이 다 랜덤이에요.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제 그 방송을 하는 거지. 어디 모여. 이렇게 방송을 하면 다 모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마그넷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마그네틱 포스를 외부에서 탁 걸어주면 안내 방송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렇게 모이는데 이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모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재밌죠? 이 자연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이게 뭐 반대마스 포스 때문에 이게 뭐 살짝 이제 이쪽으로도 더 많이 모인다고 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보면 요만큼으로 이게 얼라인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외부 자기장의 방향만큼으로 다 얼라인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디텍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너무 작아 양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외부 자장을 뭐 1테슬라를 걸었는데 요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원소들이 이렇게 나열돼 갖고 나타나는 다이폴 모멘트의 힘은 이걸 몇만 분의 몇십만 분의 1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진짜 좋은 센서, 엄청나게 좋은 센서가 있어가지고 요런 이제 오차를 구별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오차가 훨씬 커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켜졌는지 얘가 실제로 이렇게 나열됐는지 안 나열됐는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향을 바꿔요.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요 방향 바꾸기 전에 이걸 이제 세차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그 실제로 돌고 있는데 그 도는 속도가 뭐냐면 외부 자장에 비례해. 아까 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돌고 있는데 우리 딱 걸어주면 어떠냐 외부 자장에 비례해서 딱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걸어주면 얘는 빨리 돌고 적게 걸어주면 적게 돌고 있는 거예요.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사람 이게 여기 보면 물질마다 요게 이제 자이로 마그네틱 컨스턴트라 가지고 요 값이 달라요. 그래서 요걸 외부 자장에 비례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이거 잘 찍어야 수소만 기억해 봅시다. 수소 같으면 0.5테슬라를 해주면 이게 수소의 세차 운동이 주파수를 보면 주파수가 21.3MHz예요. 그리고 요거는 보면 수소가 42.6MHz예요. 2배가 됐죠, 그죠? 1.5에 1.5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이래 늘어나요. 그럼 이제 좀 볼게요. 여기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우리 영상이라고 붙였지만 자기 공명은 실제로 두 군데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자기 이제 그 아시는 분들 중에 예전인데 요즘에 거기 NMR이라 그래가지고 화학과인데 화학 물질 분석하는 분들이 NMR이라 가지고 뉴클리어 그거 하시는 분들이 화학과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물리학 출신들이 많아요. 원자를 다루기 때문에 물리학 출신들도 이거 이제 마그네틱을 쓰고 화학과인데 화학과에서는 뭘 했냐면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수소 원자가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해. 근데 이게 세차 운동 정확하게 수소 원자가 이렇게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수소 원자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떤 단백질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그럼 이걸 볼게요. H2O 물이잖아요. 물이 있는 거랑 팻에도 보면 수소 원자가 있거든요. 팻하고 얼마 차이 나느냐? 요 1.1테슬라에서 이거 메가헤르츠잖아 수소가. 근데 500헤르츠가 차이가 나. 물에 있는 거랑 수소에 있는 거랑. 그러면 이렇게 피크를 찍어보면 이런 거죠. 물 피크가 이렇게 쫙 있으면 팻은 조금 더 이렇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외부 자장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쫙 느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외부 자장이 크면 클수록 그 차이가 크겠죠. 그죠? 예, 그래갖고 예전에 NMR 장비들을 보면 영상은 생각하지만 영상이 아니에요. 그냥 시로를 자꾸 말아놓고 이제 거기에 분석하는 건데 거기 보면 21테슬라, 뭐 31테슬라 짜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걸 쫙 펴놓고 이거 피크를 찾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걸 NMR 장비라고 화학 성분을 분석하는 데 많이 썼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는 아니고 영상에 대해서 다룰 건데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옛날 어땠냐면 그런 NMR 하던 사람들이 보면 영상을 딱 찍어보고 영상은 어떻게 했냐면 지역적 위치마다 조금씩 그 주파수를 다르게 해요. 좀 이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데 원래 사실은 물질마다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럼 이건 뭐예요? 영상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아티팩트 나타나요. 그래서 케미컬 시프트라고 하는 게 우리 NMR을 할 때는 그 화학과에서는 뭐예요? 그걸로 화학 성분을 찾았는데 영상을 찍어보면 뭐예요? 이거는 아티팩트 나타나요. 예, 그래서 영상에서는 그걸 케미컬 시프트를 아티팩트라고 하고 이제 화학 장비에서는 화학 분석할 때는 그걸로 물질을 찾아요. 이제 그걸 이용하고 아티팩트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스펙트로스코피, MR 스펙트로스코피 또 그걸 찍어요. 그 차이를. 어쨌거나 이제 서론이 길어졌고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외부 자장을 걸어주면 이렇게 이제 그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딱 선다 그랬어요. 그리고 외부 자장에 비례해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막 돌고 있는데 이러면 요 넷 마그넷 힘은 이렇게 이게 조그만하게 크긴 하지만 이거는 너무 작아서 측정이 안 돼요. 그럼 측정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 이 방향하고 직각의 방향으로 이걸 성분을 이렇게 눕혀주면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RF 웨이브라는 걸 걸어줘요. 이게 우리가 왜 공명 현상이 왜 공명이냐면 이거예요. 같은 게 돌고 있는 거기다가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거 공명상 레조넌스를 보면 이런 거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공학 수학에서 배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들이 주어 있는데
군인들이 이제 행진을 할 때, 쿵쿵쿵 하는데 다리를 건널 때는 항상 자율구보를 한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재수없게 옛날에는 이제 그냥 이제 그런 이제 구조역학 같은 거 안 보고 위에 고유 주파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고유 주파수가 우리가 발걸음을 탁탁 하나 둘 하고 가는데 우연히 그거에 배수가 되거나 이렇게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공명을 해요, 다리가. 그래가 다리가 푹 부러지는 게 있어서 예, 그런 걸 말하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우리 얘가 돌고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그 프리퀀시의 에너지를 주면 얘가 싹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애는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반대 방향이 돼요. 이게 보면 에너지 준위를 보면 얘가 좀 낮아. 그리고 바로 섰는 애가 높아. 그러면 에너지를 딱 받아갖고 몇 개가 이제 살짝 도는 거야.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은 이제 거의 똑같아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주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여기 원래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이렇게 딱 이게 합쳐져 갖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얘를 이렇게 쫙 주다 보면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딱 주면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이게 에너지가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게 트랜스미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MR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RS 웨이브를 주는 트랜스미터가 있고 그리고 리시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통은 요즘에 좋은 코일들은 이제 MRI 코일들을 보면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를 같이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차이가 없는데 옛날에는 트랜스미터가 따로 있었어요. 강한 이제 RF 펄스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줬어요. 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천천히 돌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우리가 센싱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여기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안테나가 이게 거기 이제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전류를 세우다 보면 RFS 주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그래갖고 피크가 돼. 딱 피크가 됐다고 하면 더 주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 90도 펄스라는 게 뭐냐면 계속 주다가 맥시멈이 됐어. 그리고 이제 줄어들기 직전 맥시멈이 될 때가 90도 펄스예요. 뒤에 보면 이제 알겠는데 그게 뭐냐면 수소 원자가 여기 많은 거 어떻게 돼요? 이 RF 펄스가 되게 강력해야 돼요.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고 여기 별로 없어. 그러면 조금만 줘도 확 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서서히 변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디얼하게는 이렇게 90도 펄스를 줘가지고 이렇게 줄였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작지만 여기서 센싱이 돼요. 여기에 이제 안테나를 두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안테나를 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 보면 우리가 그 MR 장비를 보면 이렇게 보호가 있거든요. 그럼 안테나 어떻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쪽은 직각으로 되게. 그럼 복부 코일이라면 어떻게 될까? 복부는 요렇게 뒤에. 그럼 이게 보면 머리도 그렇죠. 머리도 요렇게 돼요.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가장 유명한 코일들인데 이거를 예전에 어떠냐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요걸 찍고 싶어요. 서킷 코라고 여기다 서킷을 붙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여러 채널을 이제 뒤에 좀 약간 볼 건데 패러렐 이게 이미지를 해가지고 여러 코를 같이 놨어. 그러면 이렇게 붙여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이렇게 놓고 보면 버드 케이지 세장처럼 보이나요? 그 대개가 버드 케이지 형태.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RF 펄스가 여기 트랜스미터 코일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쫙 싸주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여기 뭐가 이게 뭐가 디텍션이 돼요. 이렇게 시그널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디텍션 하는 게 MRI다. 이해가 돼요 이제? 요까지 긴장 하면서 요게 이제 키이긴 하거든요. 네. 그 아까 프레밍의 법칙이랑 유도 전기를 설명을 했는데 저 익사이테이션 된 저 막대가 저렇게 한쪽 방향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거에서 뺑뺑을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쉽게 해서 저 리시버 코일에 자석을 였다 뺐다 하는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리시버 코일에 한쪽 방향으로 다 벡터가 들어왔다가 반대 방향을 보면 N극이 들어왔다가 S극이 들어왔다가 이 현상이 몸속에서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주 기본 상식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이제 그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둘 다 스핀이 있다 그랬는데 전자핵의 스핀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약해요. 쉽게 해서 전자핵은 잊어버리시고 원자핵의 스핀을 보는 거고요. MRI는 MRI 자체는 스핀을 보는 거예요. 쉽게 해서
스핀이 다 똑같이 돌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 몸에서 굉장히 다르게 돌고 그거에 이제 위치별 다른 걸 해서 뭐 영상을 하면 뭐 이렇게 되고 뭐 스펙트럼을 보면 뭐 해석이 되는 건데 지금 지구도 자석이잖아요. 지구는 0.4가우스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10,000가우스가 1테슬라이기 때문에 1.5T에 들어가 있으면 3만 배쯤 높은 데에 들어가 있고 뭐 3T에 들어가서 6만 배쯤 높은 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버티칼로 걸려 있잖아요. 우리가 기저자장이라고 초전도처 자석으로 뭐 질소 뭐 헬륨 냉각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절대 온도로 떨어뜨리면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뭐 나도 잘 모르겠지만 물리학과도 있으니까 뭐 반대로 봤어도 나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초전도체에 가깝게 가면 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금속이 금속 같지 않고 저항도 없어지고 뭐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쪽에 있는데 사람 몸에 아주 미약한 스핀이 이제 모여있고 뭉쳐있더라도 굉장히 약한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버티칼로 어마어마하게 강한 게 있으니까 뭐 버티칼 시그널은 저거에 시그널이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리젠탈로 바꿨으면 좋겠다. 버티칼이 아니라 호리젠탈로 바꿔가지고 하되 유도전기에 우리가 이제 자석 고등학교 때 다 실험해봤잖아요. 유도전기 코일에다가 자석 였다 뺐다 하면 전기 흘러서 뭐 전등에 불 들어오고 뭐 이런 현상을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저걸 이제 로컬리 측정하는 건 또 다른 얘기지만 그리고 뭐 아까 잘 설명해줬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세 차원형도 좀 웃기는데 아까 이게 단순히 설명을 했지만 지구도 이렇게 우리가 N극 S극 진북하고 자북이 다르고 지구도 약간 기울어져가 이렇게 뺑뺑을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그 여름 겨울도 생기고 뭐 이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태양이랑 황도면이랑 똑같이 돌면은 뭐 한쪽 계속 똑같은 태양이 뜰 거잖아요. 근데 태양 황도면이랑 기울어져서 도는데 얘들도 기울어서 돌아요. 신기하게 그 기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라마 프리퀀시가 생기는데 그걸에 맞춰서 줘야지 얘가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돌거나 반대로 여기를 하거나 이제 익사이테이션을 시키는 거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방향을 바꿔서 램 마그넷의 방향을 바꾸는 건데 난 반대로 봤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은 원래 이게 자석이 자석 안에 들어있으니까 한쪽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건 반대로 써요. 그리고 그 개수가 반대로 갈수록 넘버가 있다던데 그래서 아까 저희 그려놓은 대부분은 위로 쓰고 몇 개만 아래로 쓰는데 익사이테이션을 하면 위로 쓴 게 도는 아래로 쓰는 게 반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개수만 바뀌는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혹시 누가 설명해 줄 사람 있어요? 물리학 하신 분이나 뭐 없으면 넘어가고. 네, 반대로 봤어요. 지금 숙비를 하면 안 돼요. 지금 반이 나지도 않는데 지금 숙비 쓰리장 남았어요. 가장 핵심 원리는 저런 거예요. RF 코일에 자석을 였다 뺐다 하게 바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센쇼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노벨상이 4개 좀 나온 연구죠. 네,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세차운동 주파수만큼을 그대로 쏴주면 수소가 누워. 이제 벡터가 이제 다이폴 모멘트가 누워. 그래서 우리가 디텍션이 가능하다. 이것만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렇게 눕혔어. 눕혀가지고 가만 놔둬. 이건 익사이테이션이라고 해요. 가만 놔두면 어때요? 릴렉세이션이에요. 우리가 항상 흥분을 하면 계속 흥분을 했으면 안 돼. 이건 에너지 소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죽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릴렉스해야 돼. 근데 이게 물질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센스를 했어요. 그럼 크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크기가 다시 돌아가요. 줄어요. 그게 있고 또 뭐냐면 아까 전에 그 김장수 설명해 줬는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 돌아.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거를 종축 자장이 릴렉세이션 한다는 거고 요거를 횡축 자장이 릴렉세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맞았다가 틀렸다가 이렇게 돼요. 네, 그 뒤에 보여주시는데 요게 물질 마찰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T1 릴렉세이션이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요. 그 자장이 이 크기가. 근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있으면 얘가 초점이 맞았다가 틀렸다가 싹 디페이지 되는 거예요. T2도 요거를 이제 횡축 자장이라고 해서 요건 T2 릴렉세이션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물질마다 다르다. 이게 MRI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예요.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펄스를 주면 이렇게 맥시멈 이제 요 방향으로 나와요. 이렇게 세제돼요. 여기 보면 시간이 따라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럼 다시 나가고. 실제로는 반대죠. 이렇게 가장 컴퓨터에 줄어드는 거긴 한데. 그렇게 되고 또 릴렉세이션의 펫은 어떻게 돼요? 빨리
릴렉션 이게 빨리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CSF 물일 때는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요. 봐요. 다 수소예요. 딴 거 생각하지 말아요. 아니 이 수소에 다 정했어. 수소가 어디에 있냐? 뱃에 있어. 뱃은 뭐 어떻게 돼요? 그래도 좀 뭐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좀 이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기 쉽지 않잖아 수소 원자가. 근데 물은 어때요? 수소 원자가 막 돌아다닐 수 있죠. 우리 옛날에 뭐 배웠잖아요. 브라운도 하잖아. 이렇게 물 이렇게 막 수소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런 경우에 천천히 회복하고, 얘 딱 이게 기가 잡힌 거지 이렇게 딱 잡혔을 때 뭐야? 싹 풀려. 그럼 얼음이 어떻게 될까? 얼음 막 걸렸어. 그러면 이제 빨리 이렇게 수소는 이렇게 아시죠? T1 릴렉션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컨파인먼트가 이게 셀룰레러티가 되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내가 빨리 그냥 이렇게 회복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T1 릴렉션 타임 뭐냐면 63% 이게 로그 이게 잘로그 2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T1의 자연의 각 종식이 보면 지방만 들어요. 지방은 어떻게 돼요? T1이 180이죠. 그 다음에 간 조금 더 크고 백질 그 다음에 내추럴수가 그냥 프리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 물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 해백질 뭐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어요. 네, 아시겠죠, 그죠? 요거랑 물이랑 이 차이가 엄청 크죠, 그죠? 근데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CT는 어때요? CT는 얘는 그 물이랑 지방이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 차이가 안 나요. 물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CT의 단점은 뭐냐면 소프트 티슈를 구별할 수 없었던 거예요. 봐봐요. 다 혈액, 지방, 간, 근육 이런 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CT는 안 돼요. CT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MRI 강점이라고 하죠. 이게 웃기는 게 콘스탄트예요. 상수예요, 상수. 근데 실제로 값이 조금 다른 건 컴포지션 돼서 그 위치가 100% 티슈가 아니거나 100%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보면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회복된다 그랬어요. T1이. 근데 T2는 어떠냐면 옆으로 보면 얘가 플럭츄에이션 시그널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거는 T2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T2 어떻게 돼요? T2 보면 짧게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어떤 데는 천천히 이렇게 회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옆에 코일이 있는데 자석을 열다 뺐다 하면서 자석에 X성분, Y성분은 줄고 Z성분이 느니까 오실레이션 되는데 줄어드는 오실레이션이 T2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화가 늘어나니까 T1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날 것 같지만 T1과 T2는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하시고 이제 그림이 잘못된 거죠, 저 그림이. 동시에 그린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게 X, Y 성분은 줄면서 Z 성분이 느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이게 약간 이상한 거예요. 저 타임축도 틀렸어요. 그 단위가 달라요. T5는 100ms다 있잖아요. 아까 보면 얘는 10ms 훨씬 더 빨라요. T2가. 타임축의 스케일도 다르고 T2는 조금 긴데요. 원래는 보통 T2 스타라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원래 T2는 이제 좀 긴데 T2 실제로 찍는 거는 뭐냐면 T2 스타라고 해가지고 그냥 빨리 확 줄어들어 버려요. 이거는 그래서 보통 T2 스타를 찍어버리니까 이제 훨씬 짧게 되는데 T2는 좀 깁니다. 그래도 T1보다 훨씬 짧아요. 맞습니다. 10배쯤 짧아요. 아까 2000도 있었으니까 T1은 2000. 그래서 여기 보면 댄스버스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를 보면 이게 원래는 그냥 쭉 줄어버려 빨리 확 이렇게 줄어버리는데 이렇게 줄어버리는 이게 뭐냐면 조직이 불균질. 이게 아주 표한 이게 아니고 사실 다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섞여 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마그네틱 불균질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이걸로 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되게 캔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더 왜냐면 캔서는 막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T2 스타가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쭉 줄어들어도 이렇게 줄으면 안 돼. 원래 T2 이게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모아줘.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주면 이렇게 되면 다시 모아줘요. 180% 주면 얘가 다시 모여요. 다시 가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렇게 끊어지는 게 T2 스타예요. 싹 줄어드는데 이거를 다시 모아주고 또 다시 모아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T2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이렇게
T2를 어떻게 찍느냐? 이걸 스핀 에코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스핀 에코를 이렇게 찍고 실제 T2를 찍는 걸 이제 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냐 이렇게 싹 본질적으로 프리 인덕션 디케이라고 해서 T2 스타만 찍을 수 있어요. MR 장비는. 저걸 수많은 시퀀싱을 해서 T2도 만들고 T2A2도 만들고 T1A2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진짜 막 열심히 해가지고 투루인데 시간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근데 어쨌든 본질은 T2 스타만 찍을 수 있는 장비죠. 장비는. 실제로 찍히는 건 저거밖에 안 찍히니까. 나중에 보셔야 될 건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물질마다 있어요. 물질마다 있는데 여기서 얻는 건 뭐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 시그널 얻는다고 생각해요. 요 시그널. 요 시그널을 보면 뭐예요? 단일 프리퀀시의 성분이 있죠. 단일 프리퀀시. 근데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보면 요걸 이게 한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단일 피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위치마다 프리퀀시를 조금 다르게 해.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렇게 하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또 아래 위쪽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 이제 우리가 이거 할 때 되게 그 합창을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 합창할 때 왜 있잖아요. 왜 조금 늦게 시작하는 파트 있잖아. 막 하다 보면 이렇게 포파트가 있는데 한 파트 먼저 시작해. 똑같은 노래를. 그 다음 파트는 뭐예요? 그 한 파트 할 때 또 시작하는 거죠. 늦게 시작하는 거죠. 그걸 페이지라고 해요. 그 페이지를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프리퀀시를 어떤 데서는 조금 높게 불러. 되게 낮게 부르고. 이게 모든 걸 합쳐가지고 일단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퀀시만 다르겠다고 뭐예요?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이게 프리퀀시가 얼마나 섞였는지 나오죠, 그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는 또 다르게 해요. 그래서 페이지랑 이제 그 프리퀀시를 조금씩 다르게 갖고 한꺼번에 이걸 얻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분리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한 단일 물질에 대해서는 단일 피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T2 릴렉세이션 커브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질마다 틀려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T2는 보면 그런 거죠. 물이 뭐 횟집도 굉장히 길어요. 대부분 두 자릿수잖아요. 아까 대부분 세 자리였는데 10분의 1 정도 줄어요. 적어요. 물만 빼고. 줄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50 정도잖아요. 그래서 300 이랬는데. 10분의 1이니까 T2가 끝나고 나서 10배 동안 T1이 늘어요. 그러니까 T1, T2가 독립인데 관련은 있고요. 아까 이제 T1이 짧은 T2도 짧은 건 맞지만 T1, T2는 독립이고 콘스탄트고 오더가 달라요. 이렇게. T2가 끝나고 한참 뒤에까지 T1이 늦는 거죠. 그래서 T1과 T2가 조직마다 다른 걸 이용해서 이제 영상을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가 고유한 특성을 가질 거죠. 이거 37%까지 이제 해보게 된 거를 가지고 이제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 이거를 T1과 T2가 다른 걸 이제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프로톤 덴서티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거기 프로톤이 얼마나 많은지를 찍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세 가지를 지금 강조해서 찍는데 이게 T1이 뭐 이렇게 차이를 보고자, T2 차이를 보고자 한다. 그냥 프로톤 덴서티를 보고자 한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TR과 T 플립 앵글 같은 게 있어요. 오늘 요것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TR, TE. 이제 오늘 이용한 게 뭐예요? T1, T2 프로톤 덴서티 찍을 수 있는데 요거를 찍을 수 있는 파라미터는 TR, TE 플립 앵글이다. 그래서 이제 그 T1, T2를 찍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면 그 CSF 같은 경우 브레인 경우는 뭐예요? 다 T1, T2가 다 길어. 그리고 이게 조직 같은 게 뭐예요? 다 이게 보통 중간 정도래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리스틱티드 돼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게? 프로톤이 있긴 이게 이제 그 수소가 있긴 한데 굉장히 딱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있어요. 뼈예요, 뼈. 뼈 안에도 수소가 있어. 근데 뭐예요? 완전히 고체에 그냥 갇혀있지. 그럼 뭐예요? 이게 다 울트라 쇼트 T1T. 네. 이거는 요즘에 이제 그 울트라 쇼트 TETR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찍을 수 있긴 한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푸어 프로톤이라 그래가지고 프로톤이 많아야 센시티브에 좋잖아. 이게 좋은데 프로톤이 별로 없어. 그런데 어디에요? 롱 에어웨이 이런데 안 찍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물과 얼음이죠. 아까 전에 그랬듯이 이제 그 물과 얼음이 구별이 쉽게 잘 돼요. 이게 왜냐면 같은 다 원소로 구성된데 불구하고 이게 얼려놓으니까 뭐예요? 이게 다 쇼트한 거죠. 이거 롱하기 때문에 적당히 찍으면 잘 나와요.
위에는 T1과 아래가 T2인가요? 차이가 뭔가요? 이게 밝게 나온 거를 보면 그냥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이 T1 웨이트 찍어도 차이가 나고 T2 웨이트 찍어도 차이가 나요. 얼음 껍질이 보이는 거 보니 신기하네. 하여간 뭐. 녹은 거지. 얼마? 아니 진짜 녹았던 거 보여요 이거 이렇게 보여요. 이런 위에 보면 안 찍혀요 그럼. 네, 녹았어. 마음을 봐요. PRT 강조상을 이렇게 찍을 때 90도 펄스를 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제 딱 이렇게 90도 펄스를 주고 딱 찍으면 보면 T2 스타를 찍는 거예요. T2 스타. 그냥 딱 떨어지는 짧게 찍는 거고 180도 펄스를 주는 이유는 아까 전에 스피네퍼라고 T2를 찍겠다는 거예요. 이 T2예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어요.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다 회복이 되는 만큼 기다렸다가 이제 TR을 또 다시 또 이렇게 90도 펄스를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찍는데 이 TR 이제 뒤에 좀 이제 볼게요. 90도 180, 90, 180 요거 찍는 거 요거만 기억합시다. 이런 거예요. TR을 짧게 주면 어떻게 될까? TR 짧게 주면. TR은 뭐냐면 이게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그냥 세팅이 그냥 다 끝난 거죠. T1은 없어져. 네네. 그래서 보면 볼게요. 이렇게 차이를 우리가 보고 싶어요.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차이가 다른 걸 보고 싶어요. 이게 프리워터고 이게 만약에 가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걸 찍고 싶어요. 이 차이를 보고 싶어요. 근데 TR을 길게 주면 어떻게 돼요? 시그널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TR을 짧게 줘버리는 거예요. 다 회복되기 전에 90도 펄스를 주고 다시 탁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차이가 딱 났죠? 그리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딱 했을 때 TR 이제 디페이징이 막 바뀔 거잖아. TR. T2가 이제 딱 바뀔 건데 그때 어떻게 돼요? 빨리 찍어야 돼, 늦게 찍어야 돼. 늦게 찍으면 시그널 똑같아요. 그래서 빨리 찍어야 돼. T1 강조사는 뭐예요? T가 여기 봐요. 여기 도남이 이렇게 보실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때 T를 짧게 줘가지고 찍어야지 차이가 나죠. 이때는 하면 어떻게 돼요? 섞이죠. 그게 성격 이게 보면 T1과 T2. 네, 그래서 그렇죠. T2 이펙트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T1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게 찍어요. 그리고 T1 강조 영상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T1 차이를 보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T2 차이는 보기 쉽지 않잖아. T2 차이 없이 빨리 찍어버리면 T2 차이 거의 없어요. 두 개가 T1이 뭐예요? T1을 짧게 주고 T2를 짧게, 아니, TR을 짧게 주고 T2를 짧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좋죠? 이게 가장 빨리 시퀀스예요. 가장 빨리 찍을 수 있어요. 그럼 T1 웨이팅 때 가장 많이 찍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 MR 이제 거기 이제 뭐 이현나 박사님이 다음에 뭐 이제 브레인 영상 많이 보여주실 건데 가장 많이 찍는 영상이 뭐냐면 브레인에서 아나토미를 보기 위한 건데 MP레이즈라는 게 있어요. MP레이즈는 거의 이제 MP레이즈의 시퀀스가 있는데 브레인인데 그게 T1 웨이팅 때 굉장히 빨리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3차원이야. 3차원 빨리 찍을 수 있어서 이렇게 MP레이즈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걸 찍어요. 왜냐면 레퍼런스가 필요하거든요. 아나토미.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이제 빠른 T1 웨이티드 영상을 찍을 수 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고 싶은 조직은 다 콘스탄트 T1, T2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T2의 뭐 그 펫이라든지 CFF라든지 이 값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게 37% 떨어졌을 때 몇 초 걸리는지. 콘트라스트가 가장 많이 나는 T2 값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미리. 찍어보기 전에 다 알 수 있는 값이에요. 따지고 보면. 내가 펫을 오러랑 구분하고 싶냐, 펫을 조직이랑 구분하고 싶냐, 아까 T 값 다 있었잖아요. T1 값도 다 있고, 그럼 TR, T를 찍어보기 전에 1.5T라면 TR이 얼마고 T가 얼마고 이런 게 티오리티컬하게 나오고 프랙티컬리도 나와요.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면 T1 강조영상 아까 말씀드렸죠. 쇼트 TR, 쇼트 T. 그렇게 찍으면 이 차이가 그레이 메타, 하이트 메타 이렇게 브레인의 경우에 잘 나타나요. 그래서 T1 웨이티드, T2 이펙트 약간 들어가야 하니까 트루 T1은 아니고. 그래서 TR은 보통 이제 60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미만으로. TR은 좀 길어요. 일반적으로. T2는 이제 25 마이크로 정도 작다. 1.5 테슬라 기준으로. 그리고 이 T2 강조 영상을 보면 T2의 차이를 보고 싶어. 그럼 T1의 차이가 없애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막 주고 완전히 다 회복된 다음에 T1의 효과는 없어요. 이럴 때 이제 T2를 보는 거죠. 보면 T2는 뭐예요? 이렇게
아주 작게 주면 이게 잘 모르잖아요. 좀 길게 하는 좋은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가장 오래 걸려요. 티아트 길게 주고 티도 길게 줘야 돼요. 근데 영상은 정말 브레인에서 찍을 수 되게 유용한 정보를 많이 주는 영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보면 TR도 길게 줘요. 2000보다 아까 600이 했잖아요. 아까 전에 TR 짧을 때는 T도 100. 이 T도 뭐예요? 80ms. T도. 그러니까 이게 다 길게 줘야 되는데 가장 길죠. 그러면 프로톤 덴시티는 이제 그냥 우리 찍을 수 있죠. 프로톤은 뭐예요? 그냥 얼마나 수소 원자가 많은지 안 많은지 보면 되니까 T1, T2 효과를 다 없이 찍어야 돼. 그럼 뭐 길게 기다렸다가 T가 시작되기도 전에 빨리 찍어보는 거죠. 그러면 프로톤 덴시티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찍었을 방법이 이제 시험 문제 꼭 나와요. 이런 거예요. 시험 치진 않는데 맨날 내면 갈려가지고 T1 웨이티드 바꾸고 줬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좀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싶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까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제 보면 T1 강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빨리빨리 찍으면 돼. TR 빨리, 그다음 T도 빨리. 그다음에 거기 우리가 T2 강조를 그냥 뭐예요? T2 효과를 봐야 되니까 긴 TR, 긴 T. 그다음 프로톤 덴시티는 뭐예요? T1하고 T2 효과에 거의 없이, 그러니까 뭐 길게 기다렸다가 팍. 이거 기본이에요. 근데 스피넷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90도 플러스를 주고 그냥 하면 어떻게 돼요? T2가 이렇게 가는 게 T2인데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실은 옛날에는 요거를 이게 그냥 캐치할 수가 없었어요. 잘 이렇게 너무 짧은 시간에 디케이해가지고 이거를 이게 시그널 얻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못 찍었는데 요즘에는 요걸 찍어요. 그래서 T2 스타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T2 스타가 굉장히 유용한 의미를 많이 보고 있는 그래서 요즘에 시퀀스는 T2 스타를 보긴 하는데 아니고 이제 옛날처럼 이제 T2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리포커싱을 계속 해가지고 줄어드는 걸 보는 거죠. 아까 T가 20ms 뭐 이랬잖아요. 20ms 이렇게 90도, 180도를 주면 시그널이 쭉 나오는데 180도를 계속 줘야지 시그널이 쭉 디케이 되는 걸 보니까 T는 여러 번 들어가거든요. 90도, 90도 사이에 TR이 들어가고 180도 펄스가 여러 개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T가 들어가는데 T가 20ms 안에 FID가 좀 쫙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 0몇 ms로 퀀타이제이션을 해야지 시그널을 받으니까 옛날에는 컴퓨터가 떨어져서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 FID를 해서 울트라 쇼티라고 T를 극단적으로 줄여가지고 찍는 영상이 되는데 그 이전에 옛날에는 그래서 180도를 주기적으로 주고 위에 피크만 쭉 찍어가지고 T2를 찍는 식으로 해서 T 값을 제어를 했고요. 아까 뭐 2000에 20 뭐 이러면 22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이 막 10번씩, 20번씩 막 들어가면서 TR을 가득 채우는 거죠. TR 사이 T를. 그래서 보면 이제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왜 그러냐면 여기 FID가 아까 전에 보세요. T2 웨이 그러니까 T1 웨이티드를 찍을 때 아까 전에 쇼트 PE를 준다 그랬잖아요. 아까 얼마였어요? 20mm. 25 마이크로 세컨드였어요. 근데 마이크로 세컨드 뭐 25 되는 걸 쓰냐면 없어. 시그널이 없어. 옛날 같으면 이렇게 뽀뽀씩 알아주면 찍어보면 끝났어. 아무것도 안 되겠잖아.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5 마이크로 세컨드 그냥 딱 찍을 수 있고 이제 더 짧게도 막 지금 찍어주는 기술이 나와요. 그럼 이거를 옛날에는 기술적으로 못 찍었어. 근데 지금 이제 이걸 찍을 수 있어서 다양한 이제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찾은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스피네코를 처음 발견한. 옛날 못 찍었으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한 게 있었는데 이제 90도, 180도를 찍어서 저 시그널이 나오는 거를 찾은 방법을 받는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대로고요. 요거는 되게 옛날 디텍션 안 되는데 요즘에 요걸 찍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한 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요거를 T2를 이제 구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까 90도 펄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플립앵글을 90도 말고 줄 수 있어요. 플립앵글을.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이게 에너지를 펄스를 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서서히 이제 누워요. 90도까지 안 주고 조금만 이렇게 디텍션 되면 그래 찍는 거지. 그럼 훨씬 빠르겠죠. 90도만큼 안 주고. 이게 이거 좋은 게 뭐냐면 이것도 이거예요. 에너지를 주잖아. 그럼 뭐가 생길까요? 펄스를 주잖아. 그러면 뭔가 자기장이 변하잖아요. 로컬하게. 그럼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변하면 유도기전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막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몸에도 에너지가 생겨. 그 축적이 돼.
그걸 싸라고 해요. 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해저드예요. 그래서 MR에서 보면 우리 CT에서 뭘 조정했어요? 도우즈를 봤다. 도우즈를 가지고 이 도우즈가 얼마 이상이 되면 이게 위험하다고 정보가 뜨는데 MR은 찍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15를 쭉 세팅해요. 그러면 싸가 떠요. 그래서 싸를 라는 그 에너지가 없어되는 양이 얼마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요. 그래서 그 MRI도 많이 쏘면 국지적으로 에너지가 축적이 돼가지고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몰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테슬라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심해져요. 변화가 더 크니까. 조작기를 이기려면 더 센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 RF는 우리 마이크로웨이브 집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몸속을 이제 전자 오븐에다 구는 거죠. 네. 끓이는 건 아닌 거죠. 그 위험하지 않은데. 네. 세게 좀 끓이죠. 네. 90도보다 작은 이제 펄스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약간 싸도 줄일 수 있고 또 빨리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시그널 얼마예요? 약하겠죠, 그죠? 네, 약하겠네요. 네, 쇼트 TR인 경우에 이제 짧게 500 마이크로 세컨드까지 있고 이제 쇼트인 경우에 이제 1에서 30일 ultra 쇼트는 많이 있지. 서브 막 1세컨드까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스핀 에코 시그널 있고 그레디언트 에코 시그널이 있는데 이걸 보면 이제 이 T2 스타를 이제 그레디언트 시그널을 아까 전에 그랬어요. 180도를 다 모아주지 않고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그레디언트 에코로 얻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전에 그랬어요. 이게 너무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렇게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에코로 다시 모아주느냐, 스핀 에코로 모아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레디언트 에코 시그널이랑 이제 스핀 에코 시그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게 스핀 에코로 찍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 찍는 경우가 못 봤어요. 다 이렇게 그레디언트 에코로 찍어요. 그래서 조금씩 컨셉이 틀려요. 찍어보면. 이게 새로운 뭐 G에서 보면 조금 더 빨리 했어요. 이게 다 그레디언트 쓰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시그널이 달라져. 그래서 MR은 굉장히 이제 그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다 다르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스핀 에코 시그널로 찍은 거고요. 이 그레디언트 에코로 이렇게 찍어주면 이게 달라. 컨셉 완전 다르죠? 예, 달라요. 이게 실제로. 스핀 에코로 찍은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레디언트 에코로 찍으면 달라지는데, 이 변변 봐봐요. 그럼 이런 거는 뭐예요? 변변이 굉장히 잘 보이죠? 그레디언트 에코 찍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그리고 이제부터가 이제 시그널 로컬라이제이션 갖고 영상이에요. 이 전까지는 뭐였냐면, 그냥 조직을 그대로 놓고 이제 찍은 거예요. 그냥 본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상을 찍으려면 위치 정보를 알아야지 영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위치 정보를 어떻게 주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정사자장기, 그레디언트 코일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조금 바꿔줘요. 그래서 요걸 얻은 거를 K-스페이스에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K-스페이스 저장한 거는 이게 사실은 퓨리의 도메인이라 그래가지고 주파수 도메인이거든요. 요거를 인버스 퓨리를 하면 그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K-스페이스는 뭐다? 퓨리의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에 있는 이제 그걸 채우는 거예요. 우리 CT에서 뭘 채운다 그랬죠? 이 CT는 알아야 돼요. 사이노그램. CT는 그 영상에 사이노그램을 채우는 거예요. 뷰를 이렇게 쫙 채워요. 네. 사이노그램을 다 채우고 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백프로퍼게이션 하면 나온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이거는 뭐냐면 K-스페이스 잔뜩 채운 다음에 뭐예요?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영상이에요. 이제 요거만 기억합니다. 요걸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다 영상 기기들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코일은 뭐냐면 조금씩 다르게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호가 있으면 뭐예요? 중심에서는 뭐예요? 거의가 똑같겠죠. 호모니어스 이렇게 3D 테스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르게 주는 거예요. 이게 자장이 이렇게 다르게 이제 그레디언트를 주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죠, 그죠?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장을 더 걸어주면 어떻게 잘 바뀌겠죠. 방향 세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줘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코일이 세 방향으로 다 주게 돼요. 이게 콤비네이션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냐면 MRI는 우리 CT는 어때요? CT는 누웠어요. 그러면 이렇게밖에 찍을 수 없어요, 로데이터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근데 MRI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플레이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이 그레디언트의 콤비네이션을 이용해가지고. 벡터를 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도 얻을 수 있고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브레이드 보면 이렇게 이런 거죠. 이렇게 찍으면 이 브레이드 살짝 이렇게 돌아가 있거든요. 돌아가 잘 안 돼요, 이렇게. MR은 이렇게 돌아간 걸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놔요. 그러니까 CT하고 MR하고 보면 이게 달라요. 각각 돌아가 있어요. 지부자기에 6만 배쯤 강하다 그러잖아요. 초정수 자색이. 근데 게이를 이기면서
자장을 바꿔야 되니까 저기가 전기 코일 전기를 걸어가지고 자장을 변하게 하니까 저기 어마어마한 전기가 걸려요. 그것도 아까 시퀀스에 따라서 뭐 몇 밀리세컨드당 플러스 걸렸다 네가티브 걸렸다가 막 뺑쇼를 하면서 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MR 찍어보면 소리 나는 거에 대부분이 그레디언트 코일 때문에 소리 나는 거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요. 막 전기 너무 세게 걸렸다가 풀렸다가 세게 걸렸다가 풀렸다니까 실제로 와서 찍어보시면 네, 바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축 방향으로 이렇게 그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찍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주파수와 위상, 아까 제가 말했던 페이즈랑 프리퀀시를 위치마다 조금씩 다양하게 해가지고 같이 얻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별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수신 시료를 이렇게 보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채워요. 케이스 스페이스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인버스 큐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영상이 나와요. 사실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원래 아까 전에 3 테슬라가 걸려있는데 이렇게 뒤쪽 방향으로 경사자장을 걸어주면 조금 좀 틀려져요. 여기 보면 뒤에 여기가 나올 건데 이건 뭐 다 다양하게 걸어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떡하냐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MR을 찍는 건데 슬라이스를 딱 잡아요. 요 슬라이스는 아무 방향이 될 수 있어요. 슬라이스를 딱 하고 그 슬라이스에 해당하는 수소 원자만 익사이테이션. 아까 전에 익사이테이션 수소 원자가 익사이테이션 되려고 때 거기에 맞는 세차 운동 주파수를 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경사자장을 걸어줬기 때문에 그 경사를 다 이게 그 슬라이스 시레이션 방향으로 다른 거예요. 조금. 그걸 딱 한 다음에 그러면 X축과 Y축 방향을 해야 되잖아요. Y축 방향이 뭐냐면 부호를 바꾸고 그러니까 페이지를 바꾸는 거예요. 페이지. 그래갖고 조금씩 우리가 늦게 이제 하게 하는 거고 이제 그 프리퀀시는 뭐냐면 이제 그 조금씩 주파수를 좀 이렇게 또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랑 페이지를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요거 같이 1.5 테슬라인데 경사장에 걸어주면 바뀌어요. 1.4, 1.6 그러면 여기만 이제 그 익사이테이션 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서만 시그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여기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시그널 걸어준 다음에 여기를 해주고 이렇게 걸어주고 요거는 조금 다르게 여기 요거 익사이테이션 시킨 다음에 이렇게 또 걸어주고 이렇게 걸어주고 이렇게 걸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요 슬라이스를 이제 익사이테이션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뒤에 나오는데 요게 페이지예요. 페이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거는 좀 느리게 가고 빠르게 가고 합쳐주면 이렇게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 해주면 바꿔지거든요. 이렇게 한다. 이건 다 똑같아요. 이게 그 노래할 때 비슷하다는 거죠. 위를 다 올려주면 이것만 이제 봅시다. 페이즈, 프리퀀시. 그러면 이제 뒤에 한 번만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프리퀀시는 패러럴라이즈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거는 시그널 계속 나오고 있잖아. 우리가 뭐 코를 여러 개 두더라도 이게 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우리 프리퀀시를 뭐 좀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빨라지잖아요. 근데 얘는 페이즈 인코딩 방향은 패러럴라이즈가 돼요. 이런 거예요. 코인이 하나는 얘 찍고 또 그 다음 코를 요걸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또 하나 패러럴라이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야? 슬라이스. 슬라이스가 지금 한 슬라이스만 딱 익사이테이션 해갖고 지금 없잖아요. 근데 여러 멀티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몇 년 전에 하디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보면 MRRT를 가보면 멀티 슬라이스 익사이테이션이 간 거예요. 근데 한동안 그 전에는 멀티 페이지 엑스큐션이 간 거예요. 뒤에 잠깐 볼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페이지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달라진다. 여기 보면 얘는 좀 빨리 가고 얘는 좀 천천히 가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좀 이거 좀 빨리 가고 이렇게 빨리 가게 해놓고는 멈춰. 그러면 이제 페이지가 달라져. 그래서 이게 다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렇게 얻어진다는 거예요. 합쳐지면 뭐 이렇게. 그래서 케이스 베이스마다 이렇게 채워 나가는 거죠. 여기 한 줄이 뭐예요? 영상에서 한 줄이에요, 실제로. 요거 한 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베이스 하나씩 채워 나가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사자장을 안 하도 안 걸고 시그널이 제일 좋죠. 눈으로 봐도.
그래서 이게 로우 프리퀀시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보면 이제 페이스페이스에서 이거를 다 주파수를 바꿔가지고 프리테스트를 하고 채우면 이게 로우 프리퀀시 성분, 이게 하이 프리퀀시. 그래서 요거는 뒤에 이제 버추얼 MR을 한번 해보면 되고요. 여기 뒤에 이제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럼 시그널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지멘스라는 회사가 이제 MR에서는 뭐 MR 하시는 분 여러분이 계신데 뭐 지멘스, 필립스, GE가 있는데 MR 장비는 뭐가 제일 좋냐? 그럼 지멘스거든요. 지멘스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채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요즘에 대부분의 지멘스 머신들 이 그라파라는 걸 써요. 그라파는 뭐냐면 Generalized Auto Calibrating Partial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멀티콜을 쓰는 거야. 멀티콜 이렇게 써가지고 어떻게 이제 빨리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 이게 재밌어요. 아까 전에 페이즈 인코딩 방향은 패러라이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게 로우 프리퀀시, 이게 케이스페이스예요. 케이스페이스. 로우 프리퀀시는 다 찍어요. 네,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를 뭐냐면 하나씩 건너서 찍어요. 이거 뭐 몇 번씩 건너서 찍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요 중간에 우리 빠뜨린 거 있잖아. 빠뜨린 거. 케이스페이스 하나 찍을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웨이티드 어떤 벡터를 해가지고 채워 넣어요. 멀티 코일에서. 이 코일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코일 하나, 둘, 세 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채워 넣어요. 중간을. 그렇게 채워 넣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 코일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테나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 휴대폰 봐봐. 우리가 그 안테나 있는 데서 멀어지면 뭐예요? 신호 약해지죠.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찍고자 하는 게 여기 서피스에 있으면 서피스 코일을 갖다 대면 가장 잘 디텍션이 돼요. 근데 안쪽에 있는 거는 못하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깊이 있는 거는 여러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시그널을 같이 모으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패러렐 그 코일을 여러 개 썼어도 그렇게 시그널이 좋아지는 거지 빨리 찍지 못했다고요. 그라파가 거의 처음이었어요. 코일을 여러 개 써서 빨리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뒤에를 보시면 케이스페이스 채울 때 이쪽 방향으로 등성 찍어가지고 요런 아까 전에 했죠. 요 중간에 있는 값들은 뭐예요? 요런 코일들의 어떤 뭐 이렇게 연산작용을 하고 채워넣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전에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 영상에 했잖아요. 영상을 보면 뭐예요? 이쪽은 딱 보면 알겠지. 이 브레이크 이쪽에 코일이 있는 거예요. 얘는 이쪽에 코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한 다음에 요를 웨이티드 썸을 해요. 그러니까 스퀘어드 썸을 해서 루트로 씌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두 개가 이제 더해져 가지고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이 비슷한 영상이 만들어져요. 근데 대부분 어떨까요? 이게 서피스 코일이 너무 서피스만 찍어버려. 그러면 아니야. 딥 브레인이 어떻게 돼요? 시그널이 약할 수가 있겠죠. SN에 떨어질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건 아티팩트예요. 시그널이 안테나가 잘 설치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찍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이 테슬라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요. 그래갖고 예전에 어땠냐면 3테슬라가 처음에 나왔었어요. 3테슬라가 이제 제가 10년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아무도 3테슬라 안 썼어. 왜냐면 서피스에서 붙었는 거는 굉장히 시그널이 좋은데 페네트레이션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복부를 찍으면 코일이 이제 잘 개발이 안 돼가지고 안쪽이 안 나와. 그래갖고 코일 때문에 그 한동안 못 썼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코일 기술이랑 시그널 프로세싱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복부도 거의 다 3T로 찍죠, 그죠? 네. 옛날에 한동안 복부를 못 찍었어요. 이제. 브레인은 찍어요. 브레인은 깊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채널을 이렇게 잘하면 됐어요. 3T가 이제 그 브레인에서 이제 그 앱도멜까지 커버를 한 이유가 이제 이런 이제 안테나 기술, 이렇게 시그널 이제 기술들이 돼가지고.